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합격한 손담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차 손해평가사 1차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배하고 원예 작물학 1차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해평가사 1차는 과목이 보험법이 있고, 농업재해보험법이 있고,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이 있어요.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할 때 제일 가장 까다로운 게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이거든요.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요게 이제 범위도 높고, 공부해야 내용도 많고 그러거든요. 용어도 낯설고. 그리고 이제 보험법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은 그 법 조문이들이 있어요. 보험법이나 농업재해보험 법 조문이 있거든요. 법 조문이 있으니까 법 조문을 조금씩 문구를 바꿔서 나오거든요.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80점 이상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공부 좀 하면은. 그리고 2차를 공부하다 보면은 2차에 보험법이나 농업재해보험 있잖아요. 농재법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도 돼요. 2차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법이나 농재법에서 하나 80점 이상 맞으면 1차는 여러분들 평균 60점 이상이면 돼요. 60점 이상. 그러니까 보험법이나 농재법 중에서 80점 맞고 둘 중에 하나 60점 맞은다고 재배학 40점 이상만 맞으면 되거든요. 과락만 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배학에서 이렇게 고득점 맞으려고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락만 면하면 되는데 진짜 과락만 나는 면해야겠다 공부하면은 정말 잘못하다 과락 나오니까 한 60점 정도만 맞아야겠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재배학 원예작물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학 원예작물학인데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하고 기출문제 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한 10문제 이상 나와요. 기출문제나.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잘 공부하고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배학은 초창기에는 단순한 그 암기사항들 막 이런 것 위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해차가 거듭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재배학도 기본적인 원리를 아느냐 그거에서 조금 응용을 하거든요. 이쪽 있는데 문제를 약간 응용하고 한 또 대여섯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맞추려고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00점 맞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 두꺼운 책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재배학은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0점 정도 맞고 기출문제나 위주로 하고 제가 쭉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 하시면은 한 60점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배학 및 원예작물에서 주로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이 이제 재배 환경이 있고 재배 환경, 그 다음에 재배 기술, 원예 작물, 시설 작물 이렇게 좀 크게 네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요런 이제 재배 환경에서 한 50%, 요거 나머지에서 한 50% 요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이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배 환경. 재배 환경은 뭐냐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필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재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식물이 자라려면 토양이 있어야 하거든요. 적당한 토양이 있어야 하고 또 수분,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식물도 거의 물로 돼 있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나 이제 바람 같은 것들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빛이 있어야 하거든요. 또 햇빛 같은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적 발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즉, 토양이라면 토양 구조, 토양 수분, 토양 유기물, 뭐 필수 원소, 여러 번 이제 그 작물이 살아가는데 필수 원소들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에서는 물의 이제 기능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았을 때는 이제 습해가 오고, 물이 없으면 한해라고 그러거든요. 한해가 또 우박 같은 것이 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이제 풍해 같은 것이 오죠. 풍해. 그래서 풍해의 원인이 뭐고, 풍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재해들이 왔을 때 이런 거 공부하고, 온도가 변했을 때 작물 생육이 어떻게 되냐, 고온이 왔을 때 어떤 장애가 오느냐, 냉해는 어떤 때 오고, 냉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한해는 어떨 때 오고, 동해 이런 것들, 얼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때 오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광에서는 뭐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광보상점, 광푸하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적 발육에서 추나 처리, 일정 효과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쭉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좀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한 50% 나오고 이 토양 환경,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재배 환경이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재배 기술. 재배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여기 보면 영양번식과 육모라고 있거든요. 영양번식이라는 게 뭐냐면 작물이 자라나려면 우리가 보통 씨를 심어가지고 그게 씨가 이렇게 쭉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이미 있는 작물에서 일정 부분 조직을 떼어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식시켜갖고 키우는 걸 영양번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분주, 삽목, 치목, 접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재배관리는 작후법하고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기형, 배토, 멀칭 이런 것들에서 쭉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에는 식물이 자라나는 데는 호르몬이 꼭 필요가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옥신과 지베레린, 시토키닌, 아부시산, 에틸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해충 그 병해충도 중요하죠. 작물의 병해와 방제, 그 다음에 사상균에 의한 병해, 곰팡이에 의한 병해, 세균에 의한 병해,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 해충과 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배 기술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식물 호르몬이요. 그 다음에 병해충 요거는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병해충에서 한 3-4문제 꼭 나오거든요. 3-4문제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공부. 근데 병해충 여러분들도 또 손해평가사도 잘 알아야겠죠. 현장에 가서 병해충 같은 구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요게 범위도 높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분류하는 거 병해충 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뭐 세균에 의한 병해냐, 곰팡이에 의한 병해냐,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냐 요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도 꼭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시험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예작물이라는 것은 과수하고 채소하고 화예작물을 갖다 원예작물이라고 그래요. 과수, 우리가 과일,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화예, 꽃, 뭐 장미나 국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작물, 이 세 작물을 갖다 원예작물이라고, 원예작물. 여기에서는 이제 작물 분류 있잖아요, 분류. 작물을 분류할 때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생태학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같은 것을 용도에서 분류하면 식용작물하고 특용작물하고 사료작물, 뭐 원예작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특용작물이라는 것은 작물을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한번 가공해서 쓰는 걸 특용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생태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용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분류를 해본 거예요. 기후에 따라서 분류해보고 기온에 따라 분류해보고 재배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고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게 생태학적 분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식물 수정에 대해서 자가수정, 타가수정에 대해 알아야 되고, 과실, 발육의 성장,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수확후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실 조정이라는 것은 뭐 여기 과일을 갖다가 과일이면은 과일을 뭐 이렇게 많이 생장할까, 조금 생장할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결실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물 분류 있잖아요. 작물 분류에서도 꼭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원예작물인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수정도 나오고, 과실, 발육의 성장 있잖아요. 요런 거, 결실, 요런 것들도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요런 것들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나중에 쭉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설재배라는 것은 이런 거 하우스 같은 데서 재배하는 걸 갖다 시설재배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그래서 시설 재배의 특징, 그 다음에 시설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피복 자재, 연질필름, 경질필름, 경질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피복 자재도 꼭 시험에 나와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양액재배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에 일반 노지에 있는 토양을 쓰는 게 아니고 이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가공해서 이렇게 토양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재배하는 걸 양액재배라고 하거든요. 양액재배. 요거는 그러니까 양액재배라는 것은 그 노지도 아니고 요런데 노지에 있는 토양을 안 쓰고 이렇게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순환식 물 같은 거에서 이렇게 영양분 만들어서 거기서 키운다든가 이렇게 물에 담가서 키운다든가 물을 이렇게 뿌려서 키운다든가 요런 걸 갖다가 요런 것들을 순환식 수경, 담액 수경 방식이라는데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양액재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도 한 3문제 정도
여기서도 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설 재배는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을 알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식물이 살아가는데 식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거에서 공부 알아야 되거든요. 요걸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하고 증산작용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하고 증산작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조금 그 개념이 뭐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야 그 어떤 것을 왜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해드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재배 환경 문제 쭉 해드릴 텐데, 재배 환경 중에서 토양이 조금 뭐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시험에 이제 여기서 또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수분부터 있잖아요. 상적 발효까지 해두고, 토양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광합성이나 증산작용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재배 환경에서 수분에서 상적 발효 해드리고 토양 해드리고 이런 순서대로 수업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재배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재배학 뭐 제가 그 재배학이나 이런 쪽에 원예 쪽이나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저도 시험 볼 때 공부하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유심 있게 관심 있게 보던 부분들 이런 것들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 저도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줬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배학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막 고득점을 맞이하고 막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단도 이렇게 기본적인 거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 가지고 막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 만점 맞고 막 80점 맞고 그럴 내용들이 아니에요. 문제 보면 대여섯 문제 정도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내용은 봐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 문제들도 막 내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10개 정도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는 문제거든요.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살짝 응용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지문을 잘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요번 시간은 제가 이제 간략하니 재배학 이제 1차에서 공부 어떻게 하고 어떤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재배학을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험에 이제 지금까지는 9회까지는 보면은 1차 시험을 막 떨어치하겠다.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좀 붙여주려고, 1차는 좀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평균 60점 무난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